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박정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경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 대해 90일 동안 상호 관세 유예를 하고 10% 이제 기본 관세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 우리 90일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우리 이사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 그 관세를 부과한 이제 근거가 그 무역 적자로 이게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 시간 아마 알려졌겠지만 무역 적자를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액으로 나눈 거니까 음. 결국에 이거를 줄이는 게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 관세는 부과됐고 90일 동안 유예인데 하나는 10%니까 10% 이하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25를 얼마나 낮추느냐. 근데 그 계산법의 근거는 네. 적자를, 그러니까 미국 적자가 줄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흑자가 줄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당연히 흑자가 줄고, 그 밑에 분모는 수입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입액이니까, 음. 예, 이 수입액은 뭐죠? 미국에서 많이 사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오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미국에서 많이 사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들 보면 미국 차 잘 안 사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미 미국차. FTA로 무관세인데도 미국 차 음. 선호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그거를 뭐 기업이니까. 정부가 억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당연히. 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아하. 결국에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4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에서 장기 계약을 원래 맺어요, LNG를. 네. 근데 그게 종료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음. 물량, 장기 물량을 네. 요런 걸 이제 미국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미국산으로 이걸 대체를 해주면 예. 이게 또 중동이나 우리나라가 중동이나 호주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미국이 일단 싸거든요, LNG도.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비용 줄일 수 있고 미국도 음. 그걸 원하고 있고 에너지 수출을. 그래서 가장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저는 LNG를 좀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수입을 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미국한테 좀 어필을 하고 그러면 일단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좀 줄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면 미국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 졌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바이든 때 미국에 많이 졌잖아요. 네. 그럼 미국 공장 지을 때 그 기자재 다 한국에서 가잖아요. 그 공장 한국 음. 공장인데 그렇죠. 여기서 미국 가면은 그게 수출로 잡혀요. 미국은 어. 수입으로 잡히고. 근데 예. 우리나라끼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거기 근데 공장 짓는 예. 건데. 근데 그 중간재가 너무 그동안 사실 뭐 저기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거기 그렇죠. 들어간 장비부터 뭐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데 예, 그 수출은 빼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 그잖아요. 예. 그거는 빼야 되는 건데. 빼야죠. 예. 근데 그거 안 빼죠. 미국이 안 빼고 그냥 그것도 다 야, 이거 우리가 수입한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네. 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는 이런 거를 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한테 뭐 음. 봐달라 이거 안 통하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음. 관세율을 정한 거는 우리 물건 많이 사가라, 미국 거. 그리고 네. 너네 수출 좀 줄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수입 많이 해주고 네. 우리 수출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너네 아. 여기 우리 공장 지어줘서 일자리 생기고 예. 해서 이게 수출 늘어난 건데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냐. 그 계속 예, 주장하고 여론전도 펴야겠네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그거를 명확히 알려야죠. 이거는 분명히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네. 해서 관세를 어쨌든 지금 25%인데 최대한 10% 쪽으로 낮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저는 좀 가장 우선이다. 근데 그런 전략을 일단 정부가 음. 물론 세웠겠죠. 세웠을 텐데 그걸 얼마나 잘 실행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에너지 수입을 통해서 미국을 달래는 것과 또 우리의 억울한 네, 부분을 또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치킨 게임 하듯이 서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게 수치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상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럼프 일기 때는 이랬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나 뭐 중간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음,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중간재 부품들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가니까 중국에 조립해서 이제 미국으로 좀 가는. 근데 이게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훨씬 높았죠, 옛날에는. 예. 음, 그런데 결국 최종 소비는 미국이 한 미국에서, 거지만, 예. 예. 그렇지만 직접 수출은 어쨌든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뀐 게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직접 다 만들어요. 이제 뭐 반도체 못 만들죠. 제대로 못 하지만, 네. 많은 중간재를 중국이 자급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선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 규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음, 원하는 건, 미국에 그러면 좀, 이렇게 지출도 많이 하고, 뭐 공장도 많이 짓고, 미국 수출 늘려라.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는 하라는 대로 그래서 했던. 이제 그 바이든 4년 동안 실제 미국 수출 비중이 많이 늘었고, 한때는 역전했어요. 중국보다 미국이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났거든요. 특히 음, 뭐 워낙 자동차 같은 게 수출이 잘 돼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옛날에는 전선이 미국과 중국만 싸웠는데, 음, 지금은 이제 미중 갈등도 심하지만 이제 미국과 한국도 싸워요. 다 네. 싸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모든 나라랑. 그렇죠. 그래서 아, 더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누구 편을 든다, 뭐 이 어디서 중간에서 뭐 이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 미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지만, 음, 미국도 우리를 어쨌든 찍었고, 일본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지금 동맹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엔 전략을 계속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하냐. 우리가 예. 어쨌든 앞으로 중국 수출 비중은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이제 반도체까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할 수 없는 산업으로 갈 수 있게 음, 기술 거예요.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제일 잘하는 가성비 전략 계속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이겨야 가성비 되니까 전략. 그거고. 근데 미국의 전략은 미국하고의 이제 대응 전략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살 음, 건 사되 네. 미국이 못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이 죽어도 기사도 못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아,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배는 못 만들어요. 예. 배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음, 조선업이 아예 망가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거 재건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때 얘기하는 거죠. 삼아서. 예. 근데 어, 중국 배 아니면 한국 배잖아요, 전 세계에. 아, 걔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우리가, 되잖아요. 중국 거 못 쓰잖아요, 예, 중국 미국이. 거 이제 규제하거든요. 중국 배가 미국 아, 들어가면 이제 벌금 매깁니다, 네. 미국에서. 예, 그 아, 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은 어쨌든 조선 최강국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게 조선이거든요. 이제 배 만드는 걸 지금 못해서. 요런 음,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저번에 이제 그 정의성 회장이 어쨌든 투자를 한 것처럼 네. 뭐 그게 약간 신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음, 못하는 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공장 짓기를 또 원하거든요. 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또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정책상 미국에 투자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음, 트럼프의 정책에 좀 맞춤형으로 저는 좀 갈 필요 있고, 그리고 이 조선이나 이런 이제 미국이 잘 못하는 산업, 사실 반도체도 미국이 잘 못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제일 잘하는데, 네. 사실 그 당장 뭐 미국에다 그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게 뭐 한국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 음, 그걸 대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한국이 적절하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음, 제공해주겠다. 예, 미국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적절하게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랑 얘기는 확실히 좀 지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속보로도 떴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럼 뭐 머지않는 미래에 시행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일부 기업의 유연성을 가질 거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이제 발언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좀 이제 왔다 갔다. 투자하신 분들도 힘들고, 예. 이게, 아니, 기업은 더 힘들죠. 도대체 음, 이게 장난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그 미국 관세청인가요? 뭐, 거기서 네. 발표가 됐죠.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이나 뭐, 아니면 PC나 모니터 음, 뭐, 이런 거는 상호 관세에서 상호 관세 뺀다. 뺀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일단 그럼요. 뺀 거니까. 우리한테도 호재니까. 네. 이제 시장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주말에 이제 좋겠구나 이러고 잠을 잤는데 음. 갑자기 이제 어제 저녁인가요? 또 말을 바꿨던 게 네.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 방금 상호 관세에서 빠졌던 이 품목들은 이제 네. 반도체는 아직 관세 부과 안 됐잖아요. 맞아요. 반도체처럼 품목 관세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 품목별로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불확실성이 한 달 후에 또 발표한대요. 불안하네요, 갑자기. 지금 상황 예. 자체가. 근데 예. 갑자기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다음 주에 발표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정책이 도대체 이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건 맞는데 서로 말도 다르고 아니 아. 전날 상무장관이 얘기한 거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날짜도 다르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관세도 그거 원래 아이폰이 그러면 상호 관세에서 빠지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럼 145% 때리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거 빠지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무관세 아니냐 아닌가 하고 좋아했는데 알고 또 봤더니 중국의 그 펜타닐 때문에 중국이 지금 20% 때리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20%는 적용된대요, 또. 적용된다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이 정말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계속 매길 거는 같아요. 이 정책은 안 바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네. 정말 실패했다는 게 정말 그리고 정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때 왜냐면 미국인들이 관세 정책 지지해서 뽑아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론이 악화되기까지는 할 거예요. 할 아, 텐데 할 거면 정확하게 이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로드맵을 그게 갖춰서 날짜를 없어요. 딱딱 정해서 네. 불확실성을 제거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제거도 안 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음. 갔다 하고 이러다 또 갑자기 다음 주에 관세 또 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높게 종잡을 할 수가 수도 그러니까 없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도 못 해요. 사실은. 아.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나와 버리면 네. 어떤 기업이 몇 년 동안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업이 힘들어요. 트럼프 정부 스스로가 이거를 음. 좀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정말 이거는 예. 대응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이렇게 수 없다. 예. 우리 청취자 시청자께서 새끼 순표 님께서 이게 타격이 커요. 저희가 캐나다, 미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다 수출하는데 미국이 저러고 나서 미국 하나 때문에 모든 수출이 반토막 났어요. 뭐 네. 이렇게도 말씀하시 다 실제 힘들다고 하시네요. 월마트에서 바이어들이 네. 중국의 물건을 이제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음. 중국 거기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사실 둘 다 지금 100% 관세죠. 100% 관세면 그냥 무역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사실은. 근데 예. 무역을 안 하면 피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보단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훨씬 그럼요. 많이 지금 소비하거든요. 월마트에 가면 다 예. 중국산이고 그게 이제 물가를 그나마 이렇게 잡아주고 그죠. 있는데 예. 이런 그래서 경기 경우는 침체가 온다는 게 아. 물가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근데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냐 트럼프 입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예. 불안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새 대통령이 선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인데 우리 정치 리더십적으로도 좀 대응을 좀 잘 해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90일 이제 유예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섣불리 이제 대행 체제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탄생했을 때 그때 잘 대응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는 철저히 해야죠. 그렇죠. 이제 준비를 어쨌든 이제 해야죠. 대선에서 누가 될진 모르지만 네. 6월이면 이제 대선 결과 나오잖아요. 네. 물론 취임은 쪼금 또 시간이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제 어쨌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예예. 시작인가요? 조기 대선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건 잘 몰랐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바로 시작이 되면 음.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면 그게 날짜가 7 월에 아마 이제 7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상호 관세니까. 90 네. 일이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 있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이 다 플랜을 짜 놔야죠. 예. 다 짜 놓고 짜 놓고 대응책 마련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협상을 잘 하고 와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일단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음. 일본이 먼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일본. 일본이 이번에 왜냐면 예. 이게 일본에선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시바 총리가 이제 가서 되게 아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선물도 주고 네. 환심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24% 맞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일본은 좀 비상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이 아마 먼저 협상을 제일 하겠네요.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결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렇네요. 쟤네가 저렇게 했는데 이건 얻었고 저거는 못 얻었네? 네. 트럼프 반응이 어떤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음.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네. 모르는 상태에서. 아하.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몇몇 경쟁 국가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이 대응 전략을 또 한번 재수립해가지고 정말 그걸 하면 저는 더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급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서 일본의 네. 상황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걸로 지금 잘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네네. 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